제가 유튜브 이제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견해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대법관 탄핵에 대한 청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물론 대부분은 이제 거기에 이제 반응을 잘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해주시고 또 같이 청원에 참여를 해주셔서 결국엔 이제 5만 명이 채워지게 되었는데 또 몇몇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데아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뭐 이 땅을 신정정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뭐 맞죠. 맞는데 사실 그거는 반만 맞는 말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성경과 정치 이 책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얼마 전에도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근데 이 책의 관계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뭐 아예 모르는 분이라면 뭐 또 모르겠지만은 이제 조평생 박사님께서 이 책을 번역을 하셨고 네. 그래서 네 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기독교인인데 무슨 정치에 그렇게 관여할 필요가 있나? 정치적인 목소리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괜히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같은 고민을 가지고 이 웨인 그루뎀 그 신학자도 그렇게 이제 이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첫 부분에 보면은 이 책을 아마 다들 사셔서 읽으셔야 될 텐데 첫 부분에 보면은 그런 오해들 기독교인이 왜 정치에 참여를 하거나 참여까지 안 하더라도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사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왜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5가지의 오해 이런 것들을 이제 푸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정말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서 사실은 그 첫 부분 이 책에 나오는 그 첫 부분만 떼서 소책자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미국의 많은 단체들이. 그래서 그만큼 되게 설득력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가장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전체적인 책을 읽고 전체적으로 들었던 느낌은 뭐냐면은 정치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치가 너무 중요한데 절대로 신정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이 뭐 소위 말해서 택자 천국 가는 우리 택자들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택자로서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만이라도 너무나 정치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치를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나의 신앙생활에도 지장이 될 뿐더러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도 활동을 하는 거 주변의 다른 혹시 모를 택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 활동에 너무나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문화 명령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명령을 따르는 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이 확고해졌고요. 이 책을 보시면은 하나하나 분야별로 영역별로 그러한 그냥 놔뒀을 때 정치를 놔뒀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책의 저자인 웨인 그루뎀 교수님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웨인 그루뎀은 사실은 경제학 출신이에요. 경제학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를 나오셨고요.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로스쿨을 갈 준비를 해요. 로스쿨을 갈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지금은 전혀 안 그럴 텐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하버드 대학교에 그 뭐 CCC라든가 IVF라든가 이런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학생 단체를 만나고 기독교 학생 단체를 만나고 진로를 틉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단체들 영향을 받고 웨인 그루뎀이 영향을 받고 대학 시절에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대학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존 프레임 조직 신학의 대가라고 할 수도 있죠. 존 프레임의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 존 프레임의 제자로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이제 부딪혔던 존 프레임 목사님하고 또는 교수님하고 부딪혔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 본인은 침례교 출신이에요. 웨인 그루뎀 목사님은. 그렇지만 지금 아주 개혁파 장로교 신학교에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대가이신 존 프레임 목사님 밑에 그 제자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은사에 대해서 존 프레임 교수님은 아마 아시는 분들, 신학생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약간은 부정적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이라든가 또 치유의 은사 이런 것들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지 그 뒤로는 있지 않다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언이라든가. 그렇지만은 이 침례교 출신의 웨인 그루뎀 목사님은 지금 장로교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든 겁니다. 그래서 존 프레임 그 자기의 스승과 약간은 의견 충돌을 하면서 그 캠브리지 대학으로 박사과정을 하러 갑니다. 근데 캠브리지 대학은 일부러 세속대학을 선택을 한 거예요. 세속대학에서, 신학교가 아니라 세속대학에서 이 은사, 또 예언, 방언, 이런 신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학술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자기가 증명해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제 캠브리지 대학을 간 것이죠.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웨스트민스터에 돌아와서 존 프레임 자기 스승한테 그 논문을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트리니티 신학교, 또 유명한 또 보수, 지금은 아니지만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5년인가요? 오랫동안 신학 교수로 활동을 하십니다. 조직 신학 교수로 활동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뭐냐면은 보통 장로교의 신학 교수님들은, 특히 조직 신학 교수님들은 상당히 보수적이어서 이 초자연적인 그런 신비스러운 것들을 대부분은 인정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분은 침례교 배경도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은 조직 신학자로서, 그리고 또 아주 탁월한 조직 신학자로서 그러한 신유라든가 또 예언, 방언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몇 안 되는 그러한 조직 신학자 중에 한 명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웨인 그루뎀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이 교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성도님들의 어떤 정서랄까요? 이것과 상당히 이렇게 치밀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교단 간에 이런 큰 차이가, 몇몇 신학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그것이 성도들 간에 막 두드러지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뭐 장로교회를 가도 사실은 뭐 방언기도나 이런 거 있을 때 자연스럽잖아요.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신학생들이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논리들을 잘 이렇게 전개를 해주셨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우리나라 신학교에 가봐도 존 프레임 목사님도 유명하시고 또 버커프 이런 유명한 조직 신학자들이 계시지만은 웨인 그루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직 신학 책도 있고 기독교 윤리학 책도 3권짜리가 있는데 전부 다 거의 뭐 필독서로 우리나라 신학교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도 많이 읽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특별한 것은 웨인 그루뎀이 경제학 배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어려운 이 원리들을, 신학의 어떤 도구마라든가 교리적인 원리들을 굉장히 쉽게 풀어서 쓰는데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책이 두꺼워집니다. 책이 두꺼워지는데 이게 어려워서 두꺼운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경제학 책을 보듯이 굉장히 쉽게 긴 말을 걸쳐서 이렇게 풀어쓰기 때문에 책이 길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두껍긴 하지만은 굉장히 술술 읽히는 그런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읽히는데 막힘이 있다면은 웨인 그루뎀의 잘못이 아니라 제 번역자의 잘못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쉽게 쓰고 우리 한국 신학생들과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작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웨인 그루뎀 목사님의 이 성경의 정치 말고 그 조직 신학책, 그 파란색이랑 그렇죠. 노란색 그 책도 두껍긴 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평이 다들 굉장히 쉽게 잘 읽힌다라고 네, 그렇죠. 이제 해서 네. 그래서 이 책도 이제 번역을 잘 해주셨으니까 아무래도 네네 잘 읽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이 책이 좀 필요할까요?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신학생들한테 다 사서라도 다 쥐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원로 신학자들이나 또 교회 목회자님들은 안 그러신데 이제 2세대, 3세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원로 목회자님들이 이제 가시고 이제 다음 세대의 목회자님들이 지금은 부목사님들이지만은 이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또 특히 이제 뭐 사회주의,
또는 이런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나이브하신 면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분별력이 좀 많이 떨어지실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함부로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부목사님들을 만나 뵙지만 아마 약간은 그 반작용인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들이 워낙 강성 이런 목사님들도 많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상당히 이제 반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컸기 때문에 그 젊은 층에서 다음 세대가 그런 것들을 약간은 과하게 해석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약간의 반작용으로 조금 더 반항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부목사님들 또 2세대, 3세대 목회자분들이 신학생 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런 분별력이 좀 약해지고 흐려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신정체제를 원하는 게 아니야. 정교 분리는 확실해야 돼라는 약간은 좀 모순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라는 얘기는 절대로 우리 원로 목사님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우리 청년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라는 그러한 좀 막연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 맞아요. 그것조차도 정치인데요. 그거 정치적이죠. 그렇죠. 너무 정치적인 거죠. 네. 정치를 달아나 안 하겠다도 정치인데 너무 정치적인 거죠. 사실 이용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바꿔주고 싶어서 모든 신학생들 특히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한국 그 신학생들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회에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 기독교인 비율이 높습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렇게 반성경적인 그러한 그 정책들을 많이 펴내는 그 당에 더 많아요. 더 많아 기독교인 비율이. 그게 참 신기한 것인데 어쨌든 한 60%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 분들인데 그분들 사무실에는 적어도 이 책이 꼭 비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은 어떤 정책, 예를 들어서 낙태라든가 생명 또 결혼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여기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낙태죄가 대법원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온 지가 지금 3년째인데 아직까지도 그 공백 상태잖아요. 아무런 입법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29주인가요? 29주인데 그것을 낙태하는 장면을 브이로그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무슨 자랑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국회에 많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법안들이 하나 제대로 마련되지가 않을까가 너무나 큰 저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인이라면 또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청년들, 일반인들이 이 책을 읽을 거라고는 읽으면 좋지만 그렇게까지는 기대를 안 해요. 적어도 정치에 관심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은 또 정치인이 돼 있는 크리스찬들은 꼭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답을 딱 찍어놓고 그 방향성대로 유도해내려고 계속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치책이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성경책인데 그것의 성경책 안에 있는 정치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 신학이죠. 그렇죠. 정치적인 부분들만 골라내서 모아놓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그게 참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번역하시면서 좀 어려우신 점은 없으셨어요? 사실은 다른 아까 4권의 책을 먼저 번역을 했다 그랬는데 다른 책들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께가 다른 책들에 비하면 2배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책들보다 훨씬 더 빨리 번역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문장 자체가 너무 쉽고 그냥 사실은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번역을 술술 써나가면 돼요. 그 정도로 어떤 이중적으로 해석해야 될 여지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잘 써주셔서 원서가 그랬기 때문에 번역 자체는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학원도 곧 나오겠군요. 학원은 이제 사실 한 달 이내에 완성이 될 것 같고 출판사에 넘기면 연말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반가웠고 또 학원 나오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